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6일 오후 5시입니다. 어제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 예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를 다녀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시신 금안서에 적힌 사인은 다발골수종입니다. 다발골수종. 다발골수종은 흔히 백혈병이라고 불리는 병명입니다. 기자들이 빈소 앞에 수십 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켓을 든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정숙해야 할 빈소가 참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푸대접을 해도 일반 서민 조문객들이 줄을 이어서 그 조문을 하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서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때였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런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 박철원 전 장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박정기 전 한전사장, 그리고 80대에 손잡을 대는 기자들을 상대하는 민정기 전 비서관이 보였습니다. 화환들을 한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화환들 속에는 여권 인사들 이름은 없고 이명박, 박근혜, 손명순, 김영삼 대통령 부인이시죠. 이재용, 그리고 아소다로 일한협력위원회 회장들의 화환이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주호영 의원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백담사로 자진 은둔을 떠났는데 바로 그날 별세했습니다. 그러니까 33년 만이죠.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맞았던 백담사 주지 도후 스님도 어제 빈소에 나와 계셨습니다. 그는 별세 며칠 전에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고인은 고통의 내색 없이 담담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늘 당당하고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던 분입니다. 한국의 역대 권력자들 중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사람은 남자의 미학을 보여준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빈소는 이념전쟁에서 전두환 세력이 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념 무장이 잘 된 후계 정치 세력이 있었다면 전두환 대통령 빈소가 그렇게 쓸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변호할 만한 자료는 차고 넘치지만은 이를 활용하여 그를 이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변호할 지성이 주변엔 없었습니다. 일본 같았으면 전두환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높게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정계는 요사이도 드골리즘이 주류입니다. 드골에 못지않은 기여를 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한국에서 짓밟히는 것도 후계 정치 세력 구축에 실패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연결식을 하고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6월은 연희동 자택에 안치했다가 묘지가 확정이 되면은 묻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빈소를 나오니까 기자들이 저를 에워싸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제가 인용해서 저와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 때 2번 해직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두환 대통령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두환 대통령은 직선제 개헌으로 제6공화국을 이은 분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제6공화국 제7기 대통령입니다. 제6공화국,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런데 우리 헌법 66조에 보면은 대통령의 책무 중에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라는 의무가 있어요. 이 국가의 계속성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조문도 안 한다, 조화도 안 보낸다고 하는 것은 66조 대통령의 책무,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위반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기자 시절 광주 취재도 했잖아요. 전두환 씨의 공과 과에 대해 모두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광주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주에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발포 명령도 없었고 헬기 사격도 없었고, 즉 헬기 기총 사격이 없었다고요. 그 다음에 북한군 개입도 없었습니다.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과거에 저하고 같이 취재했던 분들과 만나고 그랬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역사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호의적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을 역사 속에서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워질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8년은 첫째 서울올림픽, 그 다음에 직선제 개헌, 그 다음에 세계 경제성장률 1등. 경제는 잘하고 정치는 못했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경제를 잘했으면 정치도 잘한 겁니다. 전면 부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8년을, 저는 8년이라고 하는 게 7년 플러스 1년입니다. 전두환 8년은 전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 부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들 사이에 섞여 있었던 광주 사태 때 600명의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고함을 지르고 저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거기 관리인들이 막고 하는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데 저는 저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서 그냥 무시했는데 어찌했든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제가 봉변을 당했다고 했는데 봉변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빈소에까지 찾아와 가지고 음모론, 그 음모론자 중에는 또 4.15 부정선거 음모론도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자들이 정숙해야 할 전직 대통령 빈소를 그런 장소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지금 이 음모론자들, 대한민국 음모론자들은 첫째,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낙선했다고 생각하는 음모론자들, 작년 4.15 대규모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음모론, 광주 사태 때 600명이나 되는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음모론, 음모론 많습니다. 이 음모론에 빠진 자칭 우파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우파가 아닙니다. 진실을 떠난 우파는 존재할 수가 없죠. 빈소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다면은, 예컨대 그걸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본다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좌파가 보면은 아주 경멸할 겁니다. 그리고 보수가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음모론자들은 무엇보다도 보수를 지금 분열시켜서 정권 교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을 벌일 거예요. 그럼 투표율이 낮아집니다. 투표율이 낮아지면은 무슨 수로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빈소를 나오면서 씁쓸한 느낌을 들었지만은 전두환이라는 이름은 돌로 새긴 역사책에 굵은 활자로 기록될 것이고, 그를 지우려고 하는 이 문재인 세력은 물 묻은 목욕탕 타일 위에 쓴, 그것도 사인펜으로 쓴 이름 신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